박영나가 올린 한 컷이 실시간 1위를 찍는 순간 고성이는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끝나기 전에 박영나의 휴대폰에서 재생된 건 축하 메시지가 아니라 영나야 너는 엄마를 도와야 해라는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영나는 그 짧은 음성을 듣고도 바로 끄지 못했어요. 꺼버리면 그 말이 더 크게 남을 것 같아서요. 고성희의 말은 늘 그렇습니다. 겉은 부드러운데 속은 손목을 잡는 힘이 있거든요. 박영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가락을 내려다봤어요. 방금 전까지는 펜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펜이 미끄러져 떨어질 것처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박영나는 원래 우아하고 차분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었는데요. 사실 그 우아함은 타고난 게 아니라 집에서 배운 정지였습니다. 고성희와 박진석의 집은 늘 전쟁 직전 같았고 전쟁은 소리보다 공기에서 먼저 티가 나잖아요. 박영나는 어릴 때부터 공기 변화를 빨리 읽어야 했고 그게 지금 박영나의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웃는 것 같아도 속이 다 보이지 않는 얼굴. 말이 적어도 상대를 무시하는 게 아닌 얼굴. 그런데 박영나는 요즘 자기 얼굴을 더는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웹툰이었어요. 가족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 어려우면 차라리 컷으로 쪼개서 숨을 쉬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박영나는 처음엔 자신이 이런 걸로 성공할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막장에 끌린다지만 그 막장이 내 집 이야기일 줄은 독자들도 박영나도 고성희도 예상 못했거든요. 그날 새벽 박영나는 올린 지 7분 만에 댓글이 폭발하는 걸 봤습니다. 이건 과장 아니야. 이건 현실이다. 엄마가 제일 무섭다. 그런 말들이 줄줄이 달렸는데요. 박영나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마음이 이상하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살 것 같은 마음, 다른 하나는 들킬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살 것 같은 마음은 내가 드디어 내 언어를 찾았다였고 들킬 것 같은 마음은 엄마가 이걸 내 인생에 다시 꽂아 넣겠다였습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예상대로 그 칼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영나로선 참으로 무섭고 참담함의 연속입니다. 영나는 과연 고영희의 이 병적인 관섭에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지켜나갈까요? 어렵게 찾은 자기 영역 웹툰이라는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자신을 어필해낼까요? 여러분 영나에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성희는 방문을 노크도 없이 살짝 밀고 들어왔습니다. 고성희는 요즘 박영나 작업실에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박진석이 고성희의 돈줄을 여러 갈래로 막아버린 뒤부터 고성희는 집이라는 안전지대를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고성희가 약해졌냐고요? 전혀요. 고성희는 약해지지 않았고 대신 버티는 모양을 바꿨습니다. 고성희는 자기 힘이 줄어들수록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는데 더 집착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지금은 딸 박영나였고요. 고성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영나야, 우리 딸. 엄마가 다 봤어. 내가 이렇게까지 잘 될 줄 알았어. 박영나는 고성희의 우리 딸이라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 소유처럼 들렸습니다. 박영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는데요. 엄마 잘 된 건 좋지. 근데 내 작품에 엄마가 들어오면 안 돼. 고성희의 미소가 아주 얇게 굳었습니다. 왜? 엄마가 내 엄마인데. 박영나는 그래서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삼켰습니다. 고성희와 싸움은 늘 한 끗 차이로 파국으로 가고 박영나는 파국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박영나는 부모의 전쟁을 끝장내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영나는 그 전쟁 속에서도 자기 길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박영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난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 고성희가 웃습니다. 그래. 살아. 근데 엄마도 살아야지. 내가 엄마를 살려야지. 다시 그 문장입니다. 박영나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방금 들었던 음성 녹음과 똑같은 문장. 고성희는 자기 말이 얼마나 사람을 묶는지 알고 반복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박영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내 성공을 축하하지 않는다. 엄마는 내 성공을 쓴다. 박영나는 그날부터 결심합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먼저 쓰자. 엄마가 내 이야기를 먼저 쓰기 전에. 박영나의 웹툰은 가족 이야기를 끝장으로 몰지 않습니다. 대신 끝없이 이어지는 금 같은 균열로 그려요. 엄마는 늘 옳은 척하고 아빠는 늘 단호한 척하고 아이는 늘 조용한 척합니다. 그 조용한 척이 가장 잔인하다는 걸 박영나는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독자들은 그걸 알아봤고요. 작품은 터졌습니다. 조회수, 구독, 후원, 굿즈 제안까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성공은 늘 같이 옵니다. 누가 이걸 빼앗으려 들까라는 공포가요. 고성희는 첫 번째로 박영나의 성공을 현장으로 바꿔버립니다.
고성이는 딸 데뷔 축하라는 이름으로 작은 모임을 열었어요. 고성이는 초대장을 돌린 게 아니라 사람을 불렀습니다. 고성이는 돈이 막히면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없으면 분위기를 만들어 사람을 끌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날 고성이는 일부러 자꾸 말했습니다. 우리 영나 집에서 별일을 다 겪어야 작품이 나오더라. 사람들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호기심이 섞인 웃음이었어요. 박영란은 그 웃음이 싫었습니다. 박영란은 작품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집을 이야기하려 했거든요. 그런데 더 최악인 게 뭔지 아세요? 그 모임에서 누군가가 고성희의 말을 짧은 영상으로 찍어 올렸고 그 영상이 퍼지면서 재벌가 막장 실화 웹툰이라는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박영란은 단숨에 작가가 아니라 구경거리가 될 뻔했어요. 박영란은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원고를 보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멈출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들자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엄마 때문에 내가 멈추면 결국 엄마가 내 인생을 또 이기는 거잖아. 그때 박영라가 떠올린 사람이 이지환이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라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일했지만 스토커 재판이 끝나면서 예정대로 사직했죠. 박영라는 그 뒤로도 허전함이 계속 남았는데요. 그 허전함을 인정하면 좋아한다는 말이 따라올까봐 박영란은 늘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지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지환은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책임이 생긴다고 믿고 책임이 생기면 상대를 망칠 수 있다고 겁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둘은 서로를 떠나보내는 걸 옳은 선택처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포장을 가끔 찢어버립니다. 박영란은 결국 이지환에게 연락합니다. 오빠 나 좀 봐줘. 이지환의 답은 길지 않았습니다. 반말이었습니다. 어디야? 그 짧은 반말이 박영란을 살렸습니다. 박영란은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자신이 원하는 건 거창한 위로나 감동적인 고백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헌신적인 사람이 하나 있는 거라는 걸요.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영란은 우아하게 앉았지만 손가락이 컵을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이지환은 그걸 보고 묻습니다. 너 불안하지? 박영란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엄마가 내 성공을 내 걸로 두지 않을 것 같아. 이지환이 바로 말합니다. 그럼 뺏기지 마. 박영란은 그 말이 단순해서 더 아팠습니다. 뺏기지 말라는 말은 쉬운데 뺏기지 않으려면 싸워야 하잖아요. 싸우는 상대가 엄마인 게 문제고요. 박영라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 난 엄마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 이지환이 잠깐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미워하지 마. 근데 내 인생은 내가 가져. 그 둘은 같이 할 수 있어. 박영란은 그 문장에 울컥했는데요. 고성이는 늘 둘 중 하나를 강요했습니다. 엄마 편이냐 아니냐. 그런데 이지환은 둘 다를 말해버리니까요. 박영란은 그때부터 이지환과 함께 현실적인 방어를 준비합니다. 감정으로 엄마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을 지키는 방식으로요. 박영란은 작품 속 러브라인도 더 선명하게 씁니다. 독자들은 그 러브라인에 더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그 러브라인은 달달한 로맨스가 아니라 살기 위한 관계였거든요.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게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걸 박영란은 자기 삶에서 처음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박성재가 등장합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의 편에 서서 고성희를 집안에서 끊어내는데 힘을 보태고 있었고 동시에 친구 이지혁의 건강 상태 때문에 마음이 계속 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고성희에게는 예외였습니다. 고성희는 가족을 편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집안을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이었고 박성재는 그걸 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박성재는 박영라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영라야, 너 요즘 너무 뜬다. 조심해. 박영란은 그 말이 축하가 아니라 경고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빠 이지환도 똑같이 말하더라. 근데 조심만 하다 끝내고 싶진 않아. 박성재는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박영라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 욕망을 말하는 걸 박성재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박성재는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영라가 커졌다. 우리가 만든 집이 영라를 작게 만들었는데 영라는 그걸 찍고 나오려 한다.
그런데 고성이는 더 교활하게 움직입니다. 고성이는 박영나를 직접 막는 대신 박영나의 주변을 흔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박영나의 작품과 무관한 가십을 유도해서 박영나가 작품보다 뒷얘기로 소비되게 만드는 거요. 고성이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작품보다 가십에 더 쉽게 끌린다는 걸요. 고성이는 또 한 번 현장을 엽니다. 이번엔 박영나의 공식 행사, 작가 간담회입니다. 고성이는 엄마인데 왜 못 와? 라는 얼굴로 들어옵니다. 고성이는 사람들 앞에서 박영나를 껴안고 우리 딸을 반복합니다. 박영나는 심장이 내려앉지만 얼굴은 무너지지 않으려 애씁니다. 박영나는 그날 무너지면 앞으로도 계속 무너질 걸 알았거든요. 박영나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엄마, 오늘은 관객으로만 있어줘. 고성이가 웃으며 귓속말을 합니다. 영나야, 엄마를 이렇게 만들면 내가 다 책임져야 해. 박영나는 그 말이 귀를 찢는 것 같았지만 대답을 바꿉니다. 박영나의 방식입니다. 몰아붙이지 않으면서도 핵심은 놓치지 않는 방식. 엄마, 책임은 엄마가 엄마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엄마가 지는 거야. 고성희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고성희는 이런 말을 딸한테 듣는 걸 못 견딥니다. 고성희에게 딸은 늘 내 사람이어야 하니까요. 그때 이지환이 자연스럽게 박영나 옆에 섭니다. 이지환은 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서요. 그런데 그 옆이 박영나를 지켜줍니다. 박영나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사랑이 뭔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사랑은 상대를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자기 자리에 설 수 있게 옆을 지켜주는 거라는 걸요. 이 장면이 바로 박영나의 웹툰에 들어갑니다. 독자들은 또 폭발합니다. 남자 주인공 모델가 그냥 옆에 서는 게 미쳤다. 이건 보호가 아니라 존중이다. 박영나는 댓글을 보며 웃다가 갑자기 울컥합니다. 내 현실이 이렇게 팔리면 싫을 줄 알았는데 내 현실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구나. 박영나의 성공이 커졌다는 건 박영나의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했는데요. 선택지가 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박영나는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지가 늘면 누가 내 선택을 대신하려 드는지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고성희가 그랬고 박진석도 의도와 상관없이 가끔 그랬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나에게 관리를 붙여주려 했습니다. 매니지먼트, 홍보팀, 행사 스케줄, 방송 출연까지요. 고성희는 표정은 다정하게 만들고 말은 이렇게 하죠. 영나야, 너 혼자 하면 위험해. 엄마가 사람들 연결해줄게. 박영나는 그 문장에 가장 먼저 엄마가가 붙는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고성희는 늘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주도권을 잡는 사람이었거든요. 박영나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엄마, 연결은 내가 해. 나는 내 작품을 내 손으로 키울 거야. 고성희가 웃으면서도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내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은 너 혼자 못 이겨. 박영나는 그 말이 엄마의 걱정이 아니라 엄마의 습관이라는 걸 압니다. 너 혼자 못해는 고성희가 사람을 묶는 기본 문장이었어요. 박영나는 그날 밤 자기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닫았는데도 고성희의 말이 들어오는 느낌이었거든요. 박영나는 그 말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너 혼자 못해라는 말은 결국 그러니 내 밑으로 들어와와 같으니까요. 그래서 박영나는 역으로 더 혼자처럼 보이는 선택을 합니다. 외부 홍보를 끊지는 않지만 주도권을 놓지 않는 방식으로요. 박영나는 인터뷰 요청을 하나하나 직접 검토하고 질문 리스트를 받으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 얘기는 작품 이야기로만 답할게요. 현실 가족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단호해서 몇몇 매체는 섭외를 포기합니다. 박영나는 그 포기를 보고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박영나는 이제 알거든요. 한번 내 선이 무너지면 앞으로는 선이 없다. 박진석도 박영나의 상승세를 보며 복잡해졌습니다. 박진석은 딸이 성공한 게 기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박진석은 오히려 기쁘기 때문에 더 무서웠습니다. 박진석은 성공이 가져오는 소란을 잘 아는 사람이고 그 소란이 딸을 다치게 할까봐 두려웠거든요. 박진석은 딸에게 전화를 걸어 말합니다. 영나야, 너무 앞에 서지 마. 박영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딱 알아차립니다.
아빠도 또 다른 방식으로 딸을 관리하려 한다는 걸요. 박영란은 아빠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박영란은 아빠가 진짜로 걱정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박영란은 그 걱정이 결국 통제로 변하는 순간을 너무 많이 봤어요. 박영란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아빠, 나 앞에 설 거야. 내가 앞에 서야 내 인생이 내 거잖아. 박진석이 한참 말을 못합니다. 박진석은 딸이 자기와 똑같이 단호하다는 걸 그 순간 더 선명히 느꼈을 겁니다. 박진석은 속으로 후회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나. 그런데도 박진석은 또 말합니다. 그래도 다치지 마. 박영란은 그 말에 다치지 마가 하지 마로 들릴까봐 부드럽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아빠, 다치지 않으려면 움직이지 않으면 돼요. 근데 그러면 난 숨이 막혀. 박진석은 더는 말하지 못합니다. 박영란가 숨이 막혀를 말하는 순간 박진석은 자신이 들키는 느낌을 받았을 테니까요. 박진석은 딸이 숨 막히게 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이때 박영란의 성공에 또 하나의 불씨가 붙습니다. 박영란과 이지환이 함께 있는 사진이 찍힌 거예요. 누군가가 길에서 우연히 찍었다고 올린 사진이었는데 사람들은 우연을 잘 믿지 않죠. 댓글이 바로 달립니다. 저 남자 누구야? 보디가드 아니야? 재벌가 딸이랑 뭐야? 박영란은 그 사진을 보고 심장이 철렁합니다. 이번엔 엄마가 아니라 세상이 박영란을 흔드는 겁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빠, 사진 떴어. 이지환이 답합니다. 봤어. 괜찮아? 박영란은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히 씁니다. 나 괜찮지 않아. 이지환이 바로 전화합니다. 이지환은 길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을 묻습니다. 지금 어디야? 혼자 있어? 박영란은 그 질문에 숨이 풀립니다. 박영란은 대답합니다. 집. 엄마도 있고 더 불안해. 이지환이 짧게 말합니다. 나갈게. 그 한마디가 박영란을 더 울컥하게 만듭니다. 박영란은 누가 해결해 주길 원한 게 아닙니다. 박영란은 그냥 누가 내 불안을 본다는 게 필요했습니다. 고성희는 늘 불안을 이용했고 박진석은 불안을 막으려다 통제했고 박영란은 그 사이에서 혼자 숨을 참아왔으니까요. 이지환이 와서도 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지환은 묻습니다. 너 그 사진 때문에 내 작품 흔들릴 것 같아? 박영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람들이 작품을 볼까? 내 뒷얘기를 볼까? 이지환이 바로 말합니다. 그럼 내가 먼저 써. 내가 먼저 그걸 내 이야기로 만들어. 박영란은 멈칫합니다. 박영란은 그 말을 듣고 또다시 깨닫습니다. 흔들림을 막는 게 아니라 흔들림을 내 방식으로 잡아버리는 것. 박영란은 그 밤 원고를 열고 새 회차를 올립니다.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치게 해요. 사람들은 내 사랑을 캐내려 하지만 내가 사랑을 숨기면 사랑은 나를 숨겨요. 댓글이 터집니다. 미쳤다. 이건 고백이 아니라 선언이다. 박영란은 그 반응을 보며 울컥합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을 바라봅니다. 오빠, 나 이렇게까지 공개해도 돼? 이지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공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거야. 남들이 내 삶을 잡기 전에. 박영란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영란은 사랑까지도 엄마의 무기로 만들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박영란은 사랑을 엄마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사랑도 내 언어로 써야 한다는 걸 알아버린 거죠. 그 와중에 고성희는 더 불안해집니다. 고성희는 딸의 성공이 커질수록 자신이 딸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걸 느꼈거든요. 고성희는 박영란에게 더 달라붙습니다. 고성희는 엄마가 내 편이야를 반복합니다. 박영란은 그 말이 편이라는 단어로 다시 묶는 거라서 더 숨이 막힙니다. 고성희는 결국 한 번 더 선을 넘습니다. 박영란의 생방송 인터뷰 날 고성희가 스튜디오 앞까지 찾아옵니다. 고성희는 카메라 밖에서 엄마와 딸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고성희는 그걸 감동서사로 포장하면 딸과 자기를 동시에 살릴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박영란은 그때 처음으로 공포를 느낍니다. 고성희가 스튜디오 앞에서 울거나 쓰러지거나 소리라도 치면 그 순간 박영란은 작가가 아니라 딸로 끌려가게 됩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말합니다. 오빠, 나 지금 진짜 무서워. 이지환이 숨을 들이마시고 말합니다. 무서우면 무서운 대로 해. 대신 도망치지 마. 내가 밖에 있어. 너는 안에서 내 이야기해. 박영란은 그 말이 이상하게 힘이 됩니다. 박영란은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가 인터뷰를 합니다. 사회자가 슬쩍 묻습니다. 작품이 너무 현실 같던데요. 실제 가족 이야기가. 박영란은 잠깐 미소를 짓고 이렇게 답합니다. 현실은 다들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걸 숨쉬려고 그린 거고요. 그 답이 깔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박영란을 작가로 봅니다. 박영란은 그 순간 확신합니다. 나는 딸로만 소비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스튜디오 밖에서 이지환이 고성희를 조용히 막아섭니다. 이지환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이지환은 반말로 짧게 말합니다. 여기 들어오면 영나 망가져요. 고성희가 눈을 치켜뜨고 말합니다. 너 뭔데 나를 막아. 너는 내 집 하인이었잖아. 이지환이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말합니다. 전 하인이 아니었고요. 지금은 영나 옆 사람입니다. 그 말이 고성희를 더 미치게 합니다. 고성희에게 딸 옆은 엄마의 자리여야 했거든요. 고성희는 바로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어 난리를 치려 하지만 박진석은 받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이제 고성희의 전화를 받는 순간 고성희가 주도권을 잡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고성희는 결국 스튜디오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좋아. 그럼 다른 길로 간다. 고성희는 늘 다른 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길이 깨끗하지 않을 뿐이죠. 박영라의 작품은 그 뒤로도 치솟습니다. 시즌 1 마지막 화는 조회수 신기록을 찍고 박영라는 시상식 후보에 오릅니다. 시상식은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한 번 더 필요하니까요. 시상식 날, 박영란은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도 숨을 참고 있습니다. 고성희가 올지, 박진석이 올지, 박성재가 어떤 얼굴로 앉아 있을지, 이수빈이 어디선가 보고 있을지, 박영란은 다 신경 쓰이는데요. 박영란은 결국 무대에 오릅니다. 박영란은 상을 받으며 말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를 망치려고 쓴 게 아니라 제가 망가지지 않으려고 썼습니다. 그 말이 객석을 흔듭니다. 박진석은 그 말을 들으며 턱이 굳습니다. 고성희는 그 말을 들으며 속이 뒤집힙니다. 망가지지 않으려고라는 말이 곧 내가 너를 망가뜨렸을 수도 있다라는 뜻처럼 들리니까요. 두 사람은 잠깐 후회합니다. 그런데 후회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후회는 인정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인정은 자존심을 찢거든요. 박영란은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이지환을 찾습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을 보자마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빠, 나 오늘 잘했어? 이지환이 웃지도 않고 말합니다. 잘했지. 그리고 이제부터가 더 힘들어. 박영라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근데 이제 혼자 하진 않을 거야. 이지환이 짧게 말합니다.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해. 2일 이후 박영라의 성공은 더 커집니다. 작품은 영상화 제안을 받습니다. 이번엔 영화화가 확정되고 제작사는 가족 드라마 러브라인을 전면으로 밀자고 합니다. 박영란은 흔들립니다. 영화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실화냐를 묻고 고성희는 그걸 또 이용하려 들 거니까요. 그런데 박영란은 이번에도 파국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박영란은 부모의 갈등을 끝장으로 몰지 않고 지속되는 갈등으로 둡니다. 어떤 집은 무너지지 않고 그냥 계속 금이 가면서 유지됩니다. 영화 시사회 날이 옵니다. 박영란은 결국 고성희와 박진석을 초대합니다. 고성희는 체면을 세우고 들어옵니다. 박진석은 건조하게 들어옵니다. 둘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보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영화가 시작되자 둘 다 피할 수가 없어요. 고성희는 울지 않습니다. 울면 진다고 믿으니까요. 대신 웃으려 합니다. 그런데 웃음이 잘 안 올라옵니다. 고성희는 처음으로 자기 방식이 멋진 생존이 아니라 잔인한 통제로 보일 수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박진석은 더 괴롭습니다. 박진석은 스크린 속 아이가 숨을 삼키는 장면에서 눈을 감습니다. 박진석은 속으로 후회합니다. 내가 지킨다고 지켰는데 결국 내 딸은 숨이 막혀서
이걸 작품으로 숨을 쉬었구나. 영화가 끝나고 무대 인사가 시작됩니다. 박영란은 말합니다. 이건 누군가를 망치려고 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제가 숨 쉬려고 썼습니다. 시사회가 끝난 뒤 박영란은 부모를 따로 부릅니다. 나 두 분 화해하라고 부른 거 아니야. 두 분이 계속 싸울 거라는 것도 알아. 근데 내 인생까지 그 싸움으로 결정되게 두진 않을 거야. 고성이가 비웃듯 묻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박영라가 대답합니다. 엄마,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야. 내가 내 인생을 내 이름으로 살 수 있어. 박진석은 속으로 무너집니다. 고성이는 속으로 분노합니다. 두 사람은 그날 잠깐 내가 잘못했나를 느끼지만 결국 또 싸웁니다. 이 부부의 갈등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삶의 방식 싸움이었으니까요. 박영라의 러브스토리는 더 큰 성공을 만듭니다. 박영란은 작품 속에서 오빠 캐릭터를 더 입체적으로 씁니다. 책임감 때문에 사랑을 무서워하는 남자 떠났다가 돌아온 남자 옆에 서는 남자. 독자들은 그 남자에게 열광합니다. 그런데 박영란은 압니다. 그 남자는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요. 그 현실이 이지환이라는 걸요. 박영란은 어느 밤 이지환에게 묻습니다. 오빠, 나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야? 이지환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응. 박영라가 숨을 삼킵니다. 왜? 이지환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합니다. 좋아해서. 박영란은 그 한마디에 웃다가 울 뻔합니다. 박영란은 울지 않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오빠, 나도 좋아해. 근데 나 사랑 때문에 내일이 흔들릴까봐 무서워. 이지환이 바로 말합니다. 안 흔들리게 해. 내일은 내 거야. 난 내일 옆에만 있을게. 박영란은 그 말이 고성희의 엄마가 널 살린다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성희는 삶을 빼앗아 살리려 했고 이지환은 삶을 지켜주며 곁에 있으려 했으니까요. 박영란은 그 차이를 처음으로 확실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박영란은 더 단단해집니다. 사랑이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일을 지키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배우는 거죠. 고성희는 시사회 이후 잠깐 후회합니다. 내가 애를 이렇게 키웠나. 고성희는 그 후회가 진심인지 자기 연민인지 스스로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고성희는 결국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도 영란은 내 딸이다. 내 딸이면 내 편이어야 한다. 고성희는 그 생각을 못 버립니다.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쥐고 있습니다. 종이나 숫자가 아니라 더 위험한 것. 영상입니다. 그 영상에는 박영라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순간이 찍혀 있습니다. 박영라가 어릴 때 엄마에게 들었던 말. 박영라가 혼자 울다가 숨을 삼키던 순간. 그 순간을 누가 찍었는지, 왜 존재하는지 박영라는 아직 모릅니다. 고성희는 그 영상을 꺼내들고 혼자 말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너도 흔들려야지. 그리고 박영라는 직감합니다. 고성희가 또 칼을 들었다는 걸요. 박영란은 이지환 오빠에게 말합니다. 오빠, 엄마가 또 시작하려 해. 이지환이 바로 묻습니다. 무서워? 박영란은 잠깐 멈칫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서워를 숨겼을 텐데요. 박영란은 이제 숨기지 않습니다. 무서운데 예전처럼은 아니야. 이제는 내가 내 이름으로 서 있거든. 이지환이 짧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이번에도 내 방식으로 가. 난 옆에 있을게. 박영란은 원고를 새로 열어 제목을 붙입니다. 시즌이 가장 잔인한 사랑은 지키려다 망가지는 것이다. 박영란은 그 제목을 보고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는 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이 다음 화를 열 겁니다. 고성희의 영상이 세상에 나가면 박영라의 성공이 무너질까요? 아니면 박영라가 그 영상마저 이야기로 삼아 더 크게 올라갈까요? 박진석은 또다시 고성희를 막으려 할까요? 고성희는 끝까지 딸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 할까요? 답은 아직 확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박영란은 이제 남의 막장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막장을 작품으로 뒤집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